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절대적인 권력,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유일무이한 기축통화,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지갑 속에 있는 혹은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이 달러를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는 당연히 미국 정부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소름 돋게도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즉 FRB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은행들의 연합체, 즉 개인회사에 불과합니다. 예술, 과학, IT 산업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를 완벽하게 장악한 유대계 거대 자본. 이들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쥐게 된 것일까요?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신성한 권력이 어떻게 일개 민간 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지극히 고립주의를 고집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성장하던 초기 미국이 어떻게 거대 금융 자본의 탐욕스러운 놀이터가 되었는지 추적해봅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린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마저 철저한 수익 창출 모델이자 비즈니스로 이용했는지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그 숨겨진 역사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7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과의 길고 험난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서부 개척이라는 가슴 뛰는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영토와 묻혀있는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1823년 저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의회 연설을 통해 역사에 남을 유명한 먼로주의를 선언합니다.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우리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의 왕정 국가들도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아주 철저하고 단호한 고립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내부의 경제 성장과 영토 확장에만 온 힘을 쏟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1848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수십만 명이 몰려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그리고 1865년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이 종결된 이후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륙횡단 철도가 건설되며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용암처럼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하고 거대한 성장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금융자본이라는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이 살찐 사냥감을 집어삼키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채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한정 뻗어 나갈 것만 같았던 철도 건설 붐은 필연적으로 거품, 즉 거대한 경제적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버블이 터지기만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린 자들이 있었죠. 바로 존 피어폰트 모건과 존 디 록펠러 같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거대 금융 재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873년 끔찍한 경제 위기로 버블이 붕괴하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하며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짐짓 구원자 행세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산 위기에 처한 알짜배기 우량 기업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쓸어 담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독점 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자본의 전쟁터에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한 것이죠. 바다 건너 유럽의 금융 중심지 런던 시티를 주무르던 유대계 거대 자본,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미국 시장에 엄청난 잠재력을 간파하고 대리인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권의 정책 결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결국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집어삼킬 파이가 부족해지자 끝을 모르는 이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전 세계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하게 됩니다.
1910년 11월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조지아주 해안의 외딴 섬 지킬섬. 이곳의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최고급 클럽에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던 7명의 거물급 은행가들이 극비리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차의 블라인드까지 굳게 내린 채 서로를 가명으로 부르며 철저히 신분을 숨겼죠. 마치 범죄 조직의 밀회와도 같았던 이 모임. 바로 그곳에서 미국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거대한 음모가 기획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미국의 통화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중앙은행의 설립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대 위대한 대통령들, 특히 앤드루 잭슨이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가의 생명줄인 화폐 발행권을 사악한 민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금융 자본가들은 대중과 정치권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기막힌 꼼수를 고안해냅니다. 자신들의 기관에 은행이라는 단어 대신 연방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갖다 붙여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한 것입니다. 결국 1913년 크리스마스 직전 의원들이 대거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민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FLB가 탄생하고 맙니다. 국가의 금이나 은 같은 실물 가치 보유량과 상관없이 그저 종이와 잉크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궁극의 권력, 그 신의 권력이 마침내 소수의 유대계 금융자본의 손에 영원히 넘어간 역사적이고도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화수분을 손에 넣고 돈줄을 완벽히 쥔 이들의 다음 타깃은 바로 국가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최초의 유대계 대법관 루이스 브렌다이스가 임명되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끔찍한 결탁은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 특히 JP 모건 등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 측에 전쟁 자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무기를 팔고 이자를 챙기는 쏠쏠한 장사였죠. 그런데 전황이 불리해지며 만약 독일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들이 빌려준 막대한 투자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결코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며 고립주의를 고집하던 미국은 1917년 돌연 태도를 바꿔 전쟁 참전을 선언합니다. 수십만의 젊은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진흙탕 참호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전쟁터. 그 참혹한 이면에는 오직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전쟁 특수를 누리려는 거대 자본의 뼈 시린 계산이 철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 영국이 유대인 국가 건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벨푸어 선언, 역시 전쟁 자금이 절실했던 영국과 로스차일드 가문 등 거대 자본의 끈적한 거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쟁은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자 지옥이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최고의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4월 현재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이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하나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출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파월 의장이 내뱉는 말 한마디, 금리를 0.몇 %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구 반대편 한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우리 평범한 가장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치솟으며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물가가 결정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초강대국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질서를 재편한 것은 과연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정치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깊은 곳에서 막대한 돈줄을 쥐고 국가를 체스판의 말처럼 흔들어댄 거대 금융자본이었을까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하고 날카로운 방법은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좇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역사와 자본의 민낯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숨겨진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